아주 간단한 증빙만으로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꿀템입니다. 미리 계획을 하셔야 돼요. 내년 초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굉장히 귀찮을 수 있어요. 올해 12월부터 준비를 하자.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 배경이 좀 다른 분위기이죠. 제 회의실이 리모델링 중이라 사무실을 빌려서 찍게 됐습니다. 벌써 2025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12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다들 내년 예상세액 받아보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세금에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 12월만 잘 준비해도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12월 30일이 끝나면 올해 절세의 기회는 사라지니까 이번 영상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복잡한 이야기 없이 단순하게 12월에 점검해야 할 절세 포인트 6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체크리스트처럼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서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2가지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비용을 당겨오자. 절세의 기본은 비용 처리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사실 세금이 팍팍팍 떨어지는 거고, 아마 올해 들어갈 비용은 다 정해지셨고 다 지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가 할 게 없는데 올해 비용을 다 썼다면 우리 내년 거 당겨와야죠. 우리 올해 휴가 없으면 내년 거 당겨 오셔서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용도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비용을 당겨온다는 건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내년에 쓸 아주 큰 소모품, 컴퓨터라든지 어떠한 장비라든지 내년 초에 살 거 올해 사는 거예요. 또 금액이 큰 광고나 컨설팅 비용이 아마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 계약이 되어 있었다면 사실 우리 이거 비용 처리는 12월분만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대금 결제를 다 하더라도. 왜냐면 세법이라는 건 손익 기속 시기가 재화와 용업의 공급 시기가 끝나는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 업체와 좀 합의를 하셔서 대금 먼저 지급을 하고 선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시거나, 물론 선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충족이 되셔야 해요. 아니시면 12월 안에 어떤 용역 서비스를 다 마무리하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고가 장비 구입 12월에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큰 소모품이나 장비 12월에 구입할 수 있는 거 다 구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불리는 것들, 사업용 차량이나 아주 큰 기계장치, 처음에 비용을 지불을 했을 때 바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자산들 있잖아요. 이런 고가 장비 같은 경우 내년 초에 살 바에 12월에 사셔서, 물론 전액을 비용 처리는 다 못 받더라도 우리 여러 기간 해를 나눠서 감가상각이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금액이 큰 자산일수록 사실 한 달 비용 처리 받는 것도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줄여줘요. 차량의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리스나 렌트를 고려하신다면 조금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잖아요. 구매, 리스, 렌트 어떤 걸 선택할지는 교체 비용이나 초기 부담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상의를 하셔서 12월 안에 계약을 끝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연 한도 있는 연금 공제. 우리 꽉꽉 채워서 받자. 개인 사업자에게 세금을 확실히 아껴주는 상품, 연금 공제가 있죠. 우리 근로자에겐 퇴직금이 있지만 사업자에게는 노란 우산 공제가 있다. 매년 불입한 금액이 어디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 돌려받을 금액인데 넣을 때마다 비용 처리를 해준다. 얼마까지? 연 6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올해 납입 한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한도까지 불입을 못 하셨다면 11월 안에 얼른 하셔야죠. 소득 구간이 높은 사업자일 경우 이 노란 우산 공제가 세액 공제보다 유리하죠. 왜냐? 소득 공제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세율 구간을 낮춰줍니다. 내가 세율 구간이 35%인데 이 노란 우산 공제를 받아서 24%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구간이 높은 분들한테 굉장히 절세템이 될 수 있다. 노란 우산 공제와 별도로 개인용 퇴직연금 IRP도 연 한도 900만 원까지예요. 물론 이건 세액 공제지만 이 연 한도 900만 원까지 꽉꽉 채우면 16.5%까지 적용을 받으면 148만 5천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앞으로 내가 낼 세금에서 바로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크죠. 소득권이 낮으신 분보다
소득 구간이 적으신 분께 유리한 공제입니다. 12월 안에 납입하실 분들은 꼭 챙겨서 납입하자. 네 번째, 기부금. 올해 내가 사업 성과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원래 기부하던 사람이야. 내년에도 기부를 할 거고. 그러면 기부금으로 세금 혜택 받으세요. 기부금도 사업자의 경우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근로자의 경우는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빠지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경비로 빠진다.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경비로 빠지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도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굉장히 크겠죠. 기부금의 경우도 소득이 높은 해에 좀 더 많이 기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경조사비. 아마 잘 챙기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직장이나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까지 한도는 정해져 있진 않아요. 경조사비 굉장히 좋은 게 세금계산서, 기타 적격증빙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한 증빙만으로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꿀템입니다. 청첩장, 부고 문자, 청첩장 잃어버리셨다면은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 단순히 사진 하나만 찍어서 제출하셔도 다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적격증빙 갖추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꿀템이 있다. 대신 잘 모아두시고 기억하셔야겠죠. 12월 연말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년에 대표자님들한테 요청을 하면 부랴부랴 그때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리 계획을 하셔야 돼요. 내년 초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굉장히 귀찮을 수 있어요. 올해 12월부터 준비를 하자. 여섯 번째, 못 파는 재고 비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자. 제조나 도소매 하시는 분들 창고 보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실 거예요. 저거 팔지도 못할 텐데 폐기를 해야 되나. 이런 재고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실 건데요. 귀찮아서 그냥 냅두지 마시고 세금이라도 줄여봅시다. 유행이 지나거나 팔 수 없는 이러한 재고들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부가세, 과세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사셨을 때 매입세 공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폐업한다고 파시면서 부가세, 과세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내 창고 안에 내 재고가 현재 그 가치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면 우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항목으로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까다롭긴 합니다.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는 게 쉽지는 않고 이러한 서류 준비는 전문가와 하셔야 돼요. 폐기도 가능해요. 간혹가다 폐기만 하면 바로 재고가 없어지는 줄 알고 비용 처리가 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폐기도 폐기 사진, 폐기 업체와 내가 계약한 위탁 계약서, 객관적인 서류가 없으면 폐기로 인정을 받지 못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요.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12월 안에 재고 점검도 꼭 하자. 지금까지 총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2가지 말씀드릴게요. 내년 예상세액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간혹 12월에 이상한 경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경비라는 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 이란 뜻이죠. 사적인 비용, 개인 가족들의 외식비, 취미용품, 사업비용에 섞거나 간이 영수증 등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 이런 비용을 만드시는 건 안 돼요.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사실 연에 2번 정도는 업무 사적 경비에 관련해서 엑셀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각 사업장마다 검토를 하라고 내려오고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본인 사업장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쓴 비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가령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데 지방, 포항, 부산, 제주 그런 곳에서 쓴 비용들이 엑셀 목록으로 넘어온다는 말이에요. 국세청의 빅데이터는 사장님들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내역을 분석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나중에 소명 요구가 들어왔을 때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때 본세만 내는 게 아니고 부정가산세 40%까지 말 그대로 세금 폭탄 맞으실 수 있습니다. 2번째, 매출 누락. 12월에 받을 돈도 많은데 이게 다 매출로 잡히면 내 세금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 갑자기 이 매출을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켜볼까? 라는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가공경비보다 매출 누락이 더 무서워요. 국세청은 이 매출 누락은 뻥 안 치고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아무리 숨겨도 여러 명의 통장을 사용해도 실제로 차명계좌 발견되는 게 부지기수거든요. 정말 많이도 쪼개들 놓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쪼개둘수록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차명 계좌가 많을수록 세무조사에 걸릴 확률도 높다. 그 계좌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 한 명은 꼭 세무조사에 걸리시더라고요. 여러 개 분산을 해놨으니 조사를 받을 확률도 조사를 받을 사람도 많아진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치의 세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신고 가산세, 차명계좌 같은 경우는 조세법 관련해서도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이런 매출 누락은 피합시다. 올해 매출이 부담이 되신다면 내년으로 한번 또 쪼개보세요. 비용을 우리가 땡겨오는 것처럼 매출을 1월으로 쪼개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려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12월 절세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체크리스트 6가지를 바탕으로 피해야 할 2가지를 바탕으로 올 연말 한번 잘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사업 구조이시거나 개별적인 절세 플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간단한 문의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